안녕하세요. 대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코리아 FT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코리아 FT가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개파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직후에 어느 정도의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조정 이후에 수급들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잡아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차트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은 제가 오늘도 역시나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죽지 않아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현재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강하게 언급되었다가 다시 좀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사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까지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리아 FT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울산에서 4월 자동차 수출이 27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역대 최고인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호조다라고 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호조까지 그리고 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을 했던 이유가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울산의 4월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4월 울산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이 수출은 지난해 4월보다 2.2% 증가한 74억 8,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증가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자동차가 작년보다 12.4%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역대 월간 이 수출 최대액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수출은 감소를 했지만 뭐다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70% 가까이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뭐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아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고 있다. 이건 다 거짓인 거죠. 전기차 수출이 감소를 했다. 이 부분도 사실 뭐 지금은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전기차 수출은 여러분들 이 전기차 관련해서 전방 산업이 좋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터리 출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공장을 보면은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출량보다는 해외 판매량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결국에 볼 거는 우리가 보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이 70% 가까이 증가를 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용을 좀 쭉 살펴보면은 반면에 이 자동차 부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많이 감소함에 따라서 작년보다 62.8%나 급감을 한 1억 달러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석유 제품은 수출 단가 상승과 수출 물량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15.3% 증가 20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만 사실 봐도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의 성장세가 정말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코리아 FT에 투자를 진행을 했을 것이고, 이걸 떠나서 사실 그냥 구글에다가 하이브리드만 검색을 하더라도 이 굉장히 계속해서 좀 꾸준히 거론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뜬다, 분주해진 완성차 업계, 뭐 하이브리드 관련 차량이 나온다, 뭐 최초로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슈가 앞으로 쭉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관련해서는 사실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다? 수급이다.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이 5월 14일 날 보면은 이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보면은 금융투자 쪽이랑 그리고 투신 쪽 그리고 뭐 사모펀드 쪽까지 해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는 사실 기존까지 매수했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외국인의 순 매수가 찍혔던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5월 14일 날 추가적으로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까지 꾸준히 매수세를 유입했었던 이런 KB증권이라던가 DB금융투자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사실상 DB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5월 14일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6만 주까지 또 순매수세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흥국증권 쪽은 23만 주를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데 이 물량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KB증권 쪽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한 20만 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을 보면은 이 시점이죠. 고가 기준 이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고가 부근부터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이 KB증권에서 대략 20만 주 이상의 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KB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방 압력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21선 위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KB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바로 거래원입니다. 거래원 쪽에서 우리가 이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네요. 그래서 근데 신한투자증권 쪽에서는 사실 뭐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의 이 매도 물량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슈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코리아 FT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챙겨봤습니다.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꾸준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실적 역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크게 자리를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메이저 수급이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이 상승 추세 기조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